안녕하세요. 스테이 디자인 김영빈 실장입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처음 계획하게 되면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우리 집의 예산을 가늠하기 위해서 다른 집의 예시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즘은 같은 평수, 같은 구조라고 해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공사의 방향도 예산의 범위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40평대 이 집의 아파트 인테리어를 계획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채워주고 어떤 부분을 덜어낼까, 그 계획에서 인테리어의 방향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출발점이 아니라 이 집의 인테리어 계획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40평대 아파트는 부부와 두 자녀 그리고 반려견이 함께하는 집이에요.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분명하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어디까지 덜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집만의 리듬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풀어졌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용부의 중심에는 거실이 있어요. 거실은 꼭 무언가를 해야 하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앉아있기도 하고 잠깐 누워서 쉬기도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비우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실의 소파가 가구의 수는 줄이고 톤을 차분하게 눌러서 눈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컬러의 소파 또한 눈에 띄는 특징을 주고자 저희가 비치를 한 게 아니라 공용부 전체가 되려 좀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공간의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소파의 컬러를 선택을 한 거죠.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동하는 사이 이 집에 식탁이 있어요. 식탁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구라는 것보다는 가족의 하루가 딱 한 번 모이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식탁은 도대체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혼자 머물던 시간이 자연스럽게 겹쳐지고 각자의 다른 하루가 이 식탁 위에 모이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의 식탁은 각이 없는 오벌 형태를 선택을 했어요. 오벌 식탁은 자리를 정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도 어른도 누가 먼저 앉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되고 식사를 하고 또 부부가 함께 앉아서 하루를 나누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탁 상판은 또 주방 상판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톤과 질감이 같이 이어지도록 제작을 했어요. 식탁의 모든 행위가 주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을 했죠. 이 식탁을 기준으로 공용부의 분위기가 함께 이어지도록 공간의 구성을 계획을 해봤죠. 공용부의 두 번째는 주방이에요. 주방은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크기의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넓어 보이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 그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이 요리만 해야 되는 공간일까, 그 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의 주방은 혼자만 작업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모이고 대화가 가장 많이 쌓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각 방은 휴식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해줬고요. 거실과 주방 같은 공용부에서는 개인의 시간이 아닌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동선은 명확하게 정리하되 주방과 거실의 시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담 과정에서 가전과 가구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야만 공간의 동선도 자유롭지만 시선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런 시선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을 담는 그런 공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공간에 아일랜드와 식탁의 상판이 밝은 색상이었다면 어떤 분위기가 났을까요? 첫 계획에서는 밝은 색상의 상판이었어요. 공간의 분위기를 업시키는 요소로 상판을 선택을 했었던 건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공용부를 바라봤을 때 주방이 조금 떠있는 느낌은 아닐까 싶어서 다시 고객님과 색상에 대한 미팅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좀 어두운 듯한 톤의 느낌의 상판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이 선택은 주방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뀐 게 아니라 공용부 안에서 공간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방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아주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복도에는 천장으로 일자 마그네틱이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 조명이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경계선은 절대 아니에요.
되려 거실과 주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마그네틱이 공용부 전체의 흐름을 정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벽처럼 뭔가 꺾이지 않고 천장에서 쭉 흐르는 형태에서 이 조명이 생김으로써 거실과 주방에 자연스러운 구분의 흐름을 주는 거죠. 선은 위에서 한번 정리가 되고 그렇게 공간은 끊기지 않은 채 각자의 역할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공간은 분리가 되는 형태보다는 더 정돈된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실 욕실이고요. 욕실은 기본적인 약속이 정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면대의 높이, 수전이 있어야 될 위치, 상부장에 걸리는 위치, 또 욕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 약속들이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에 맞춰서 다른 방향을 찾아보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들은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였어요. 이 욕실이 일반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저희 아이들의 편리함과 그런 습관들을 위해서 공간의 배치와 수전의 위치들을 이제 변경을 해줬죠. 그래서 일상에 찾아가는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가장 실용적이고 더 나에게 맞춤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의 계획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의 욕실은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이는 욕실이 되어줄 거고요. 그리고 작은 일상 속에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은 이 집에서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자리에서 와서 서 있는 강아지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의 현관은 함께 들어오고 나가기 위한 준비의 공간으로 계획을 해봤어요. 산책이 일상인 집이기 때문에 수납의 우선도가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수납보다 강아지 수납을 위해서 공간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벤치를 제작을 했어요. 강아지의 리드줄을 챙기고 아이들은 앉아서 신발을 신고 그 사이에서 하루가 어떻게 보내질지를 상상을 하면서 공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현관은 구조상 길고 좁은 형태였다 보니까 공간을 어떻게 더 넓히냐보다는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선과 시선이 편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주는 거죠. 제 뒤편에 있는 거울 역시 공간을 확장한다는 요소보다는 저희 아이들과 강아지가 산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이 공간 안에서 그 답답함보다는 뭔가 더 여백을 느끼고 쉼을 줄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같이 사는 존재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현관을 계획한 거죠. 안방은 보통 수납과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휴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멀하게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아요. 수납이 들어가지만 저희 안방은 더 온전히 휴식에 대한 편안한 공간을 영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튼이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라든지 침대가 배치되면서도 수납장을 통해서 시선이 훨씬 더 단정되는 공간이 나오는 계획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눈에 띄는 요소는 덜어내고 수납과 동선이 하나의 면처럼 진행이 될 수 있는 공간의 계획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면의 수납장이 쭉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화장대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화장대는 기능적인 역할도 도와주지만 저희 공간의 온도를 더 차분하게 눌러줄 수 있는 매개체를 잡아봤어요. 이 집은 어디선가 본 기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집이 아니에요. 가족의 하루를 떠올리며 어디는 그대로 두고 어디는 바꿔야 할지 그들의 하루를 고민한 집이거든요. 앞으로도 누군가에 맞는 기준을 다시 생각하고 좀 더 나만의 아름다운 집을 공간으로 풀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다른 현장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